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오늘 8%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알테오젠뿐만이 아니라 바이오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마감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상한가 마감됐고요. 리가켄 바이오 17%대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펩트론 같은 거 12%대 마감이 됐습니다. 근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분야가 다 달라요. 알테오젠 SC 제형, 그리고 ABL 바이오 비만 치료제 쪽이죠. 리가켄 바이오는 ADC 쪽이고 펩트론도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반등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면 일라이릴리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비만 치료제죠. 존슨앤존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쪽보다는 시세가 적지만 실제 보면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죠. 무슨 얘기냐? 미국 시장에서 이미 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죠. 다시. 그리고 내년이 되면 더 가파르게 금리를 인하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누가 주도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를 하죠. 물론 금리는 연준에서 결정을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를 가파르게 내리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파월 의장이 내년 초반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 내년이 되면 미국 시장의 역대급 유동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선반영한다 그랬죠. 그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재료에 대한 선반영,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와의 계약건 플러스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유동성 국면에 의한 상승세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 이 종목군들 보면 뭐예요? 알테오젠 강세를 보였을 때 ABL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25년도 들어서 가격을 유지시킨 결과 4월 달에 신고가 구간에서 치고 달리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높은 가격대에서 상한가를 가버립니다. 즉 먼저 시세를 만들어내거나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접목시켜서 본다면 시장이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신고가가 아닌 종목군들은 시장보다 시세가 계속해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장이 신고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신고가를 만들었고 먼저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 구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구간의 가격을 버티고 다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온다? 그럼 다시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단 중요한 점은 하나죠. 시장보다 처져 있느냐 아니면 시장보다 높은 위치에 있느냐 요 구간이에요. 근데 시장보다 처져 있는 종목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11월 12일 기준에서 시장보다 강한 시세를 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은 모두 시장보다 기존부터 강했었던 신고가 종목 안에서 돌아간다. 어떤 특정한 에로 계약, 그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부분 이런 내용들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빅파마와의 계약건이나 이런 것들, 그쵸? 그리고 빅파마와 협업 관련된 내용들이나 이런 재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들을 다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가격 반영이 되어 있는 게 먼저예요. 즉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펩트론까지 모두 뭐예요? 시장보다 강했었다. 근데 시장이 주춤하거나 시장이 주춤할 때 기존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 있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 살짝 주춤하고 있었을 때 순환매는 어디로 돌겠냐 이 말입니다. 바이오 쪽에서 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으려면 물론 정확하다 그래서 내가 최저가에 매수해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는 없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건 신고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고 그리고 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매도 구간을 잡아도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딱 여기 9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매매 구간만을 이야기를 드린 건데 여기서 리가켄 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신고가 구간 계속 매매 구간 잡죠. 그리고 여기서도 신고가 구간 계속 매매 구간 잡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9월 8일 날 33%의 수익 구간이지만 12일 기준에서 15만 6,600원에 매수 잡은 결과 종가는 17만 1,900원에 마무리가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알테오젠도 보면 여기 그쵸? 신고가 이후에 여기 신고가 23년도에 신고가 만들고 매물 소화 돌파 매매 여기서 머커와의 계약건이 터집니다. 신고가 만들었죠?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계속 잡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11월 12일 53만 2천 원에 또 잡았습니다. 11월 6일 날도 53만 8천 원에 잡았고 10월 31일 날에도 48만 9천 원에 잡았어요. 이렇게 매매 구간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결과 수익 구간은 보세요. 7월 28일 날 33%대 수익 구간이 터지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30%대 수익 구간 꾸준하게 터집니다. 뭐 다른 것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을 보더라도 신고가 구간에 계속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쭉 보시면 7월 28일 151%, 188%, 7월 1일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은 역쪽 구간에서 매수한 거 계속 보유하고 있다는 점. 무슨 얘기냐? 신고가 구간 중에서 시장 강세 구간의 순환매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거고, 이 순환매를 타는 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 가격이 높은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았을 때 가능하다. 내가 매매를 할 때 많이 내린 거 있죠. 근데 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보통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종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평가를 받는다는 건 성장성이 없다는 것도 포함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강남이 여기 있고 송파, 강동, 수도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수도권에서 강남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따라서 역사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근데 역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역을 여기다 만들 거야 하면 주위의 집들은 올라요. 근데 이게 역을 만드는데 뭐 갑자기 끝나나요? 그쵸? 6개월, 3개월 하면 끝나요? 아니죠. 먼저 올라가죠. 앞으로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고, 이걸 주식시장으로 본다면 지금 실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쭉 내려서 보면 실적이 좋아지고는 있죠. 근데 25년도 예상치 1,100억으로 잡혀 있고 과거에 적자를 봐왔었던 것에 비하면 실적이 좋아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 보면 어때요? 시가총액 27조 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적 대비해서 많이 고평가인 종목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그러냐? 최근에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지금 시가총액이 50조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내용 한번 보세요.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평균 실적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모멘텀으로 인해서 올라가는데 실제 이렇게 1조 원대 이익을 내는 건 자회사인 밥캣의 실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 밥캣, 그렇죠? 밥캣은 현금이 도는 일을 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현금 창고라고 볼 수 있는데, 현금 창고는 우리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성장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무언가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원청에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원청이 어디 있나요? 미국입니다. 특히나 원전은 정부 단에서 결정이 나야 진행이 될 수 있는 사업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 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냐? 자,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주가를 보면, 주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여기 지금 보면 60만 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여기가 싸 보이죠? 이렇게 보잖아요. 여기 비싼 가격대입니다. 25만 원대. 그리고 23년도 여기부터 여기까지 7만 원부터 24만 원까지 올라갔을 때는 여기 보시면 실적 23년도엔 적자였어요. 오히려 24년도에 실적이 좋았죠. 근데 24년도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24년 쭉 횡보하죠. 그리고 25년도에 실적 확인 과정을 거치고 2파 상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 알테오젠은 흑자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시가총액 올라온 것이 훨씬 더 크다. 즉 실적이 좋아진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올 때까지, 가시화될 때까지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여기서 26년도에 유동성 국면까지 벌어진다면 알테오젠의 주가 플러스 바이오의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유지하고 있는 거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적으로 강했었는데 6월 이전까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6월 이후에는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었고, 상대적인 약세가 이격을 좁히는 효과를 만들었는데 신고가는 지켜왔죠. 그리고 나서 순환매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이런 쪽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는 이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을 포함해서 바이오 종목군들은 모두 다 신고가 종목군들에 있었고, 지금 시장은 유동성 초입 구간에 있고 유동성 국면에서 바이오는 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중요한데,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판단, 예를 들어서 코스피 1%, 코스닥 2%대 강세 마감 12일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합권, 코스닥 상대적인 강세가 있고 바이오 강세 때문이다. 바이오는 계속 신고가 종목 주도주 안에 있었고요. 오늘 12일 기준에서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펩트론 매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따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 신고가가 아닌 종목군들은 절대 매매 구간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자, 내용 계속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신고가 종목군 계속 보유하면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신고가 종목 계속 보유하면 되고요. 로봇조선 반등 확인 후에 매수 예정입니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매수 매도 모두 신고가 종목들만 하기 때문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된다. 그리고 주도 섹터는 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서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소통방은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하죠. 주도주는 이 안에서 나와요. 수익 구간 180%씩 이렇게 터지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로보티즈 같은 종목군들 어때요? 그렇죠? 9월달 매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매도한 결과 100% 이상 수익 구간 쭉 올려서 보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11월 7일 오후 2시 로보티즈 보합권 시장가 매도 몽땅 매도해라. 결과는 100%의 수익 구간. 자, 그리고 11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알테오젠 튀는 거 확인하고 매수 구간 6%대까지 높여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는 거죠. 그런 결과 어때요? 알테오젠 아까 전에 보셨던 내용입니다. 8% 상승 마감 12일 기준에서 8% 상승 마감이 됐고 내일 추가적으로 매수 예정이고 그런 부분들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자, 쭉 보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6% 상승 구간일 때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고요. 결과는 18.8%에 마감이 됐습니다. 하루의 수익 구간 보더라도 크죠. 그리고 그 전에 9월 8일 날 33%. 근데 이때도 확인했죠. 매도했죠.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습니까?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이 나오죠.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강했는데 신고가 구간에 매매 구간이 나온다는 점. 리가켄바이오 포함해서 로봇주, 반도체, 원전, 조선 모두 다 신고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 만하면 이렇게 횡보 구간 주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하나만 포기하세요. 최고가에 파는 거, 최저가에 사는 거 이것만 포기하세요. 그러더라도 수익 구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런 내용들 여기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할 건지 신고가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